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영국의 럭셔리 슈퍼카 브랜드 맥라렌입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슈퍼카답게 한 대당 최소 수억 원을 호가하는데요. 그런데 이 차량을 구매한 지 약 3개월 만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남은 이 시점에도 차량은 수리도 못한 채 주차장에 방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맥라렌 하면은 그 포뮬러 1 레이싱카 만드는 진짜 슈퍼카 제조사 아닙니까? 아주 고급 슈퍼카 아니겠습니까? 이 제보자가 작년 4월에 중고로 이 맥라렌 2016년식 차를 구매를 했는데 29,000km를 탔다고 합니다. 가격은 1억 7,800 정도로 샀습니다. 이 사실은 그래도 중고기 때문에 보험 이력을 좀 확인해가지고 무사고 차량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또 이 맥라렌 공식 그 센터까지 가서 차량 점검도 다 했다고 합니다.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받고 소모품도 교체를 하고 또 본사를 통해 가지고 이상 없음 인증도 받고 600만 원을 지불해서 차량 보증 연장 신청까지 제대로 마쳤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외제차들은 보증 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가 이 감가가 확 깎이고 안 깎이고를 되게 좌우하잖아요. 자, 그런데 팀장님, 중고차인데 지금 1억 7,800만 원.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다는데 그런데도 그런 노력이 금방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맥라렌 영국차죠. 이게 한 신차 가격으로 2억이나 5천이나 3억 정도 가는 차량인데 이 차를 보증까지 마치고 나서 차량을 주행했습니다. 주행하고 다녔는데 2달 만에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파워스틸링 펌프, 즉 그 유압 조작하는 그 불이 들어오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경고등 들어오면 핸들 조이라든지 아마 이상이 있으면 자체 운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고급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그 갓길에 세워놓고 공식 서비스 센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이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 일시 오류가 있으니까 시동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그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껐다 켜봤는데도 똑같이 경고등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원하고 통화를 다시 한 다음에 전화를 통화했더니 그러면은 수리가 가능하니까 갖고 오서 해가지고 그 차를 센터에 입고를 시켰던 거죠. 고치려고. 자, 그리고 이 차를 사고서 주행했던 거리가 한 약 600km 정도였대요. 자, 그런데 이상이 있는 걸 딱 확인하자마자 센터에 맡겼으니까 뭐 수리 잘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셨다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4시 반쯤에 이제 화재가 나서 그 건물 관리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소화기로 이제 보시고 그냥 뭐 어디 전화하시면서 진압은 하셨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오전 한 9시, 10시쯤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다고. 네. 원인은 이제 뭐 그 스티어링 펌프 쪽이 지점은 확실한데 네. 차주 잘못도 아니지만은 네. 이제 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1억 7,800만 원짜리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 네, 불이 난 시점은 제보자가 이 맥라렌을 공식 센터 입고한 지 약 5시간 이후였습니다. 이 새벽에 맥라렌에서 이제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이 소방서까지 출동을 해서 불을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센터 측에서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당시 직원이 이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봤을 때 차량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다만 화재 감식 등 조사 절차가 필요해서 좀 수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보자도 이를 믿고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약 3달 뒤에 이 소방 측에서 화재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발화 지점은 역시 경고등이 들어왔던 이 부품 쪽이었다고 하고요. 이 화재의 원인은 정기적인 요인이었지만 정확히 어떤 결함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온 후에 이 센터 측이 태도를 180도 바꿨는데요. 이 본사에 문의했는데 보증 수리는 물론이고 보상도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손실된 부품이 차량 보증 범위에 들어가 있었지만 화재로 인한 건 보증 수리가 어렵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차량 수리 비용만 5천만 원, 1억 7,800만 원 주고 산 차를 이 불나가지고 수리하는 것만 5천만 원. 자, 하지만 차량 보증도 연장해가지고 되겠다, 수리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었다. 자, 제보자가 뭐예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센터 측에서는 하더랍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관료 내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이제 여쭤보니까 네. 이제 그때 이제 예시를 들어서
아니, 고객님,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이 화재가 나면은 백화점이 보상을 해주냐. 저희가 수리를 하기 전에 이게 입고된 상태에서 불이 나는데 저희가 왜 이걸 해드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 그냥 똑같은 답변을 맴돌아서 제가 아, 그러면 제가 수리 안 하겠다. 네. 수리 안 하고 제가 조치 취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그때 아, 고객님 그러면 이제 수리 안 하실 거면은 그동안 이제 또 입고할 때 8월 때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쭉 가져가실 때까지 보관료 청구하겠다. 그거 문자로도 딱 보냈고요, 그거는. 차를 수리하려고 센터에다 맡겨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센터 주차장에다 놨던 건데 그 놨던 그 기간에 보관료를 내놓으라고요?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센터 직원이란 분이 그렇게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백화점 주차장에 차 세워놨는데 차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백화점에서 그걸 물어줘야 하나요? 백화점 주차장이 아니라 차 수리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때 시점부터는 사실 점유자 관리 책임으로 가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는데 저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의를 하면 아니 우리가 수리하기 전에 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의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아 그러면 저 맡겨놓은 상태에서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지난해 8월부터 이거 가져가실 때까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보관료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찌하실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근데 문제는 보관료를 언제 내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차 수리 끝났는데 안 가져갔을 때. 그럴 때는 차 그렇죠, 주고 그렇죠. 아니 그 센터가 주차장은 맞아.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보관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애초에 영국 본사에서 화재 때문에 이 수리를 못 해준다는 건 외부 화재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소방 감식 결과는 그 차량 부품 자체에서 화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외부에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감식 결과도 못 믿겠다고 나온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최근 맥라렌이 세계 최대 모터스포츠들 앞서 말씀드린 이 포뮬러 1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지금 화제가 됐어. 이 제보자가 그거 보고 나서 더 열받아가지고 제보를 하셨대요. 우승하면 뭐 합니까? 본인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본사의 문제인지 이 지금 한국의 이 서비스 센터 문제인지는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소송 제기를 작년 12월부터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중간에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1년 지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2,750만 원 조정을 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이 났었는데 센터가 이것을 거부해가지고 정식 재판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리도 못하고 1년 이상 지금 계속 저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관료도 주차장에 늘 수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수억 원대 1억 7천 8천 하는 그런 아주 비싼 차를 또 사고 정비한 회사가 이따위로 고객 처리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난다고 합니다. 아, 박주민 변호사님 지금 완전히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돈에 열받아가지고, 맞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우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제보자는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아니, 박 변호사님이 지금 약간 진짜 너무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따구로라는 표현까지 평소 잘 안 쓰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아,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